자, 네, 울산, 네, 필기 합격생분들, 미리 축하드립니다. 네, 미리라고 말씀드리는 건 요거는 이제 오늘 발표하기 전날, 녹화를, 라이브를 좀, 껴가지고 하는 바람에, 원래 제가 웬만하면, 발표 공고문 보고 이렇게 하는데요. 원래는 또 일정이 좀 빡빡하다 보니까, 좀 먼저, 하루 일찍, 기다리지 않게 하는 차원에서, 하루 먼저 좀 오픈 특강을 합니다. 제가 지방직 공통 오픈 특강은 이미 드렸고요. 그때 거기에서 기출 자료며 뭐며 자료는 일단 공개해 드렸고 또 그 간단 개요 정도 지방직 면접의 일반적인 개요 정도만 설명을 드렸고요. 또 이제 각 지방별로 오픈 특강은 또 한꺼번에 지역이 많다 보니까 할 수가 없어서 이제 필기 합격자 나오는 때 맞춰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원래 일정이 좀 여러 지역에 한꺼번에 좀 발표를 하다 보니까 하루에는 당연히 못하고 그래서요. 일정을 좀 조절하다 보니까 그렇게 먼저 별도로 울산 오픈 강의를 좀 따로 하겠다는 말씀 좀 다시 한번 양해를 좀 먼저 구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그 울산 면접의 기본적인 개요, 그리고 또 분위기, 그리고 글쎄요, 그 공고문이 아직 저희는 보지 못했습니다만 추가로 공고문에서 특이사항이 있다면 안내를 또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고요. 아마 제가 매년 울산은 보는데 울산은 되게 안정적으로 보는 데라서 뭐라 그래야 될까요? 존재감이 별로 없습니다. 면접의 존재감이 그냥 다들 편안하게 보고 오시고요. 또 분위기가 늘 좀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좀 많고 또 한간의 지역에서도 물론 들으셨겠습니다만 면접 가지고 이렇게 따따붙다 이렇게 하는데도 사실 아니고 그래서 꽤 그냥 편안하게 보는 되게 무난하고 평이한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런 면접입니다. 되게 이제 다른 지역은 이제 특히 이제 그 교수 면접위원들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수 면접위원님들이 오시면 약간 좀 행정학 교수님 이런 분들이 좀 오시거든요. 그분들이 통제가 안 되시고 그냥 본인 물어보고 싶은 거 막 물어보시거나 혹은 행정학 교수이시다 보니 이러저 행정 용어 퀴즈 질문들 일행 같은 경우에는 그렇고 또 간혹 또 다른 지방직 같은 경우에는 전공 쪽에 아마 교수로 보이는데 그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약간 소위 말하는 이제 전공 퀴즈 질문들 이렇게 막 던지시고 그래서 되게 좀 당황하는 경우들이 또 많고요. 또 아주 일부 지자체긴 합니다만 그쪽에 현직으로 보이시는 분들이 오셔서 조금 약간 까칠한 연기를 좀 하시다 보니까 너무 이제 분위기가 너무 약간 삭막한 느낌? 약간 그런 것들이 좀 많은데 상대적으로 그런 거에 비하면 울산은 되게 좀 안정적으로 보는 그런 데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특히 그걱정하시거나 그럴 포인트는 별로 없으니까요. 그 여러분들께서 특히 또 울산은 일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대부분의 질문들이 또 익숙한 질문들, 그 표준형이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스탠다드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아주 특이한 질문이 있거나 그렇지도 않고요. 또 예측 가능한 질문들 그런 선이라고 보통 이해가 됩니다. 따라서 그냥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울산은 특히 이제 기출이 거의 거의 그런 분위기예요. 기출 위주로 그냥 묻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냥 기출 장악만 되시면 거의 질문에 한 과장을 접어치면 제가 99%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건 조금 오버한 것 같고요. 한 8, 90% 정도는 충분히 그냥 예측 가능한 질문 내에서 나온다라는 정도.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되게 이제 지방직은 공무원 일반적인 류의 질문들, 공무원의 의무네, 공직 가치네, 이런 것들, 인적성 관련된 질문들, 예를 들면 장단점, 지원 동기, 희망 업무, 이런 건 당연히 기본으로 까는데요. 지방직이다 보니까 이제 지역에 관련된 질문들에 관련된 약간 부담들이 좀 있죠. 지역 소위 지역 현안 약간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입니다. 근데 글쎄요, 묻기는 합니다. 묻기는 하는데 그냥 그 주요한 현안이라는 게 딱히 있는 건 아니고요. 특히 이제 자기 직렬에 관련된 그 부분은 조금 아실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울산 같은 경우는 시장님이 주구장창 밀고 계시는 세븐 브릿지 하여간 이런 사업들 그러니까 새로 신성장 어쩌고 저쩌고 해서 신재생에너지 블라블라 이런 과 그런 류의 것들을 묻기는 했습니다 분명히. 그리고 자기 직렬이기 때문에 자기 직렬에서 관련된 부분에서 울산에서 되게 어떠어떠한 일들을 좀 하고 있는지 정도 약간의 소양 그 정도 선을 넘어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이한 거를 묻거나 그렇게 찝어갖고 묻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제까지.
또 뭐 이게 내부적으로 들리는 말로는 뭐 딱히 뭐 그 미흡을 뭐 어거지로 주거나 뭐 그런 거는 전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알려져 있다고 표현하는 건 제가 확인을 드릴 수는 없지만 뭐 근거를 제가 뭐 명시적으로 밝히기는 좀 어렵지만 뭐 되게 이제 그런 것으로 말 그대로 알려져 있는 것 정도로 좀 그 말뜻 그대로 해석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분위기와 여러분 좀 주의하실 것들 그리고 약간의 기출도 이따 보겠습니다. 기출 잠깐 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대략 울산 면접은 뭐 이 정도구나라는 정도의 뭐 기본적인 현황 정도는 가볍게 좀 파악하실 수 있는 그 정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일단 이렇게 교재를 이렇게 띄워놓고 보는데요. 띄워놓고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릴 거기 때문에 뭐 따로 자료가 없이도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 가장 중요한 게 일단 울산 면접 개요니까요. 울산 면접 개요부터 좀 먼저 빨리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원래는 이게 정규 강의입니다. 정규 강의 오리엔테이션을 겸한 거라서 유튜브로도 물론 갑니다만 정규 강의로 올라간다는 말씀 같이 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울산 면접 개요를 좀 보면은요. 일단 글쎄요. 뭐 특별한 사항을 말씀드릴 건 별로 없는데 뭐 거의 뭐 1배에서 조금 더 뽑는 정도. 그래서 뭐 굳이 이렇게 막 배수를 높여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 뭐 스트레스 주는 것도 거의 없이 그냥 1배수 안쪽으로 좀 무난하게 일단 진행이 된다는 말씀. 자기소개서는 씁니다. 저 자기소개서 관련돼서는 뭐저 유튜브에도 올라가져 있고요. 카페에도 제가 영상을 올려놨습니다. 양식지도 뭐 다 있고 그렇기는 한데요. 그냥 뭐 특이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좀 성의 있게 쓰시라 이런 말씀만 드렸고요. 실제 면접에서 자기소개서 질문을 뭐 하기는 하는데 간혹 하긴 하는데 면접 시간도 짧고 그래가지고요. 그냥 면접일이 그냥 보시는 정도. 그리고 뭐 궁금한 게 있으면 좀 묻기는 하는데 뭐 꼭 묻는다 뭐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뭐 기술직이나 아니면 일반 뭐 일행도 마찬가지고 뭐 지방시나 사복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뭐 근무 경력 같은 거 좀 있죠. 경력사항이 좀 있으시면 아마 좀 궁금하셔서 뭐 어떤 일 했냐 뭐 그 정도 묻는 게 가장 일반적인 것 같고요. 그 나머지는 뭐 딱히 뭐 찝어서 묻거나 뭐 그런 거는 좀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제 자기소개서 쓰실 때 좀 평이하게 좀 열심히 울산에 뼈를 묻겠습니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어디 안 갑니다. 뭐 이런 것들 위주로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어디 안 갑니다. 뭐 이런 말씀 가운데 지난해 이제 일행 같은 경우 이제 질문을 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약간 좀 질문이 되게 길었다고 하는데 뭐 그런 거죠. 요즘 젊은이들이 뭐 끈기가 없고 뭐 여기저기 뭐 한 일을 뭐 진득하게도 하지도 못하는데 그래서 뭐 이직도 작고 뭐 그렇다고 하는데 왜 그렇다고 생각하냐? 라는 게 실제 질문이었습니다.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질문이 조금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 이분들이 보시기에 요즘 분들이 뭐 다 뭐 그런 요소가 좀 있을 수 있겠죠. 있을 수 있는데 글쎄요. 그 뭐 늘 그 인류 역사상 모든 젊은 친구들은 기성세대가 보기엔 다 맨날 네 가지가 없었죠. 뭐 로마 시대 때부터 시작해서 인류의 유관 전통이죠. 젊은 친구들은 네 가지가 없다. 그래서 좀 뭐 그런 얘기인데 실제 그런 질문도 있고 그래서 아마 뭐 모든 지방직이 그렇습니다만 되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안 그만두고 어디 안 간다라는 그 조직의 안정성 부분을 되게 귀하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 그러면 되게 이제 지방직 뭐 대개의 경우가 이제 인원들이 필요한 인원만큼 당연히 없고요. 또 요즘은 뭐 잘 아시겠습니다. 이제 코로나 때문에 뭐 다들 이제 정신들이 없죠. 뭐 그 업무나 뭐 과를 상관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힘들면 또 관두고 또 딴 데 가버릴까 뭐 이런 생각들 뭐 그런 걱정들을 좀 늘 하시는 것 같아요. 뭐 어디 통계에 보면 한 30% 정도가 뭐 공무원 들어오신 다음 30% 정도가 이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공식 통계가 이제 그 정도 나온 거 보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원들이 이제 안정적으로 돌아가지 못하면 이제 조직에서 여러 가지 좀 문제들이 생기기 마련이니까 윗분들 면접위원들이 되게 이제 과장급들이 오시는데요. 그런 것들을 되게 우려들을 주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질문도 아예 그냥 그런 걸 개인적인 질문이 아니라 질문에 박아가지고 그냥 공통적으로 물었던 그래서 뭐 각오를 밝히라는 건가 약간 뭐 이런 느낌도 좀 있기는 했었습니다. 참고로 그냥 하시면 좋겠고요. 면접 시간은 10분이었습니다. 근데 10분까지는 안 갔고요. 지난해 기준입니다. 이거는 지난해 기준이고 10분까지는 안 갔고 뭐 약간 뭐 5분 조금 넘는 정도의 수준 한 뭐 7, 8분 뭐 되게 그 정도로 끌었던 것 같습니다. 조금 예년에 비해서 예년 한 15분 정도까지도 갔었는데 10분 좀 채우고 조금 넘고 이 정도까지 갔었는데 지난해는 그보다 조금 줄였습니다. 그래서 면접위원이 뭐 대놓고 그냥 지난해입니다. 이거는 지난해 같은 경우 면접위원 질문 4개 한다 혹은 5개 한다 이렇게 예고하시고
한 뭐 네다섯 개 그냥 질문 거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대로 그러니까 사람마다 질문이 똑같았던 거죠. 예, 거의 똑같은 그거 보고 그냥 순서대로 물어보시고 그냥 얘기하고 그냥 뭐 꼬리지문도 별로 없이 그렇게 간단하게 진행이 되기는 했습니다. 그다음에 면접위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분이 보시게 되는데 한 분은 뭐 당연히 공무원이시고 한 분은 이제 대학 교수가 오시는 것 같기는 해요. 그 같은 예년에 보면 한 주 정도는 오시는 것 같은데 뭐 그분이 뭐 딱히 뭔가 좀 찝어서 묻는 게 없다 보니까 드러나는 게 뭐 딱히 뭐 교수님인가 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질문이나 후기를 보면 약간 좀 감을 잡기는 어렵습니다만 별로 존재감이 없다 보니까 하가 그 면접 지방직 면접은 교수님들이 변수예요. 여기가 일부 이제 빌런 교수님들이 좀 계셔서 그런데 그거 아니면 뭐 특별하게 존재감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무난하게 전체적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면접 때 사전 과제 없고요. 면접장에 가셔서 그냥 면접만 대기하시다가 시간 맞춰서 면접만 보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지난해는 좀 코로나 때문에 뭐 시험 일정도 연기되기도 하고 뭐 왔다 갔다 해서 정신이 참 없었는데요. 뭐 그런 와중이라서 조금 코로나 방역 면접을 봐야 되기 때문에 아마 인사과 분들도 힘들으실 텐데 일단은 뭐 당연하게도 원래도 마찬가지지만 상시적으로 이제 마스크는 끼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좀 답답하죠. 예, 대기 시간에도 계속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일찍 뭐 열지도 않고요. 그 대기장을 그래서 좀 시간 맞춰서 가시는 게 좋겠고 또 마스크를 상시로 끼다 보니까 좀 답답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하는 거는 면접장 가실 때 뭐 여분으로 마스크만 한두 개 정도를 더 예, 주머니에 넣고 가셨다가 특히 이제 면접장 안에 들어가서 이게 아마 대기를 하다가 한꺼번에 이제 뭐 조별로 해가지고 쭉 면접장 파티션당 공간으로 아마 들어가시게 될 텐데 그 전에 새 걸로 이렇게 갈아 끼우시면 좀 뽀송뽀송하잖아요. 그래서 기분도 조금 낫다 뭐 이런 느낌이 있어서 그렇게 하시는 것도 뭐 괜찮은 방법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면접위원 앞에는 이제 투명 가림막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면접이 두 분이 이렇게 떨어져 계시고 뭐 책상 앞에 계시고 근데 책상 앞에 이렇게 예, 아크릴판으로 된 투명 가림막이 있다 보니까 다들 목소리 안 들렸다는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아, 너무 안 들리더라. 그래가지고 이게 막 뭐 이렇게 귀를 막 온몸으로 예, 온몸으로 막 들이밀고 뭐 그랬던 경우가 있는데 아마 그 인사과에서 되게 이제 그렇게 안내합니다. 잘 안 들리면 안 들린다고 좀 다시 말씀해 달라고 얘기를 하라고 뭐 안내는 하는데 예, 여러분들이 뭐 철저하게 의뢰 입장에서 그냥 무조건 안 들린다고 따박따박 안 들린다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좀 그렇고 그냥 눈치 봐가면서 하기는 하는데 뭐 그렇게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실 건 없겠고요. 되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울산 같은 경우는 질문이 조금 길고 좀 장황한 느낌이 좀 있어요. 질문이. 그래서 뭐 이렇게 막 다 들으려면 다 들리지는 않는데 그냥 뜨문뜨문 듣는 거 보면 되게 좀 예측 가능한 질문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눈치껏 대부분 다 답변 하실 수 있으니까 이게 너무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안 들리면 어떡할지라는 걱정은. 지난해 경향이라고 제가 좀 따로 적어놨는데요. 뭐 지난해 글쎄요. 뭐 지난해도만 그런 건 아니고 뭐 원래 좀 그런 측면이 좀 있는데 되게 아까 말씀드린 질문이 되게 무난합니다. 예측 가능한 질문에다가 또 분위기도 그냥 평이해요. 물론 아주 화목한 조도 있고 좀 약간 좀 드라이하다고 해야 할까요? 까칠한 게 아니고 그냥 건조하게 그냥 질문 묻고 끄덕끄덕하고 뭐 약간 이렇게 약간 공장 느낌으로 가는 것도 좀 있기는 한데 뭐 그렇다고 이렇게 뭐 예, 뭐 여러분들 힘들게 하거나 꼬리질문 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면접은 두 분이 뭐 두 개 혹은 세 개 정도 한두 번 두 개 물으시고 이쪽 두 개 물으시고 이렇게 예, 되게 지난해는 되게 그런 느낌으로 진행이 됐어요. 그리고 면접위원들한테는 인사과에서 질문지가 이게 제공이 됩니다. 그 질문지 그냥 받아가지고 그냥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아까 원래는 이제 질문지 리스트를 좀 여러 개를 주고 그중에서 약간 골라서 질문하는 약간 그런 느낌이 강했다면 지난해는 아예 질문지도 여러 개를 안 만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따 보겠습니다만 일행은 똑같았어요. 그냥 모든 조의 모든 사람이 그냥 한 가지 약간 순서만 조금 바뀌거나 뭐 경우에 따라서 약간의 뭐 꼬리 질문 좀 있는 건 있지만 메인 질문은 다 똑같은 지방에서 참 흔치 않은 경우거든요. 이런 경우가 흔치 않은 경우인데 뭐 진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좀 놀랬어요. 왜 이거 다 똑같지? 이래가지고 그래서 좀 지난해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조금 코로나도 있고 그래서 또 방역 문제도 있고 그래서 아마 좀 약식으로 본 것 같아요. 시간도 한 뭐 거의 5분 가까이 조금 줄이기도 했고요. 또 질문지도 그냥 여러 개 뭐 복잡하게 하지 않고 딱 여기 이제 뭐 후기 보면 나오지만 평정 항목이 있거든요. 뭐 공무원으로의 정신자산 블라블라 뭐 해서 뭐 창의력, 의지력, 발전 가능성 이렇게 해가지고 면접평 항목 다섯 개가 있는데 그 다섯 개의 항목이 하나하나에 대응이 되는 그러니까 질문 한 개, 질문 한 개, 질문 한 개, 질문 한 개 해서 딱 다섯 개 이렇게 딱
팩을 만들어 놓고 그냥 그거대로 순서대로 묻고 그냥 체크하고 끝내는 뭐 이런 느낌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지난해는. 그러니까 뭐 지난해는이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그 전은 그렇진 않았다는 뜻이에요. 뭐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았는데 뭐 지난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식으로 보다 보니까 좀 그런 게 아닌가 네, 정도의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문 위주였다. 뭐 원래는 그러면 그 원래는 뭐 당연히 그날 가봐야 하는 거기는 한데요. 뭐 지난해 비슷하지 않을까 정도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그렇게 예, 뭐 그 특별하게 뭐 달라질 변수는 없어서 그냥 제 예상입니다만 그렇게 하지 않을까. 그래서 뭐 그렇게 걱정 부담이 예년에도 없었지만 뭐 지난해 기준으로 한다면 그 부담조차도 조금 더 준 느낌이 좀 있기 때문에 예, 뭐 좀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일단 후속 지문이나 압박 지문은 뭐 거의 없는 편입니다. 그냥 하나 하고 그냥 쭉 답변하시면 듣고 뭐 간혹 이제 조금 궁금하신 게 있으면 좀 구체적으로 뭐냐 뭐 이 정도 묻는 질문 외에는 딱히 뭔가 여러분들을 좀 더 하는 뭐 그런 것들이 있죠. 뭐 대컨대 이제 상사가 부당지시하면 그러면 아 뭐 어쩌고 저쩌고 막 하면 뭐 설득하고 뭐 말씀을 어떻게든 얘기를 드리고 그러면 그래도 안 되면 뭐 그래도 안 되면 뭐 이런 식으로 한 한두 번 정도는 가는 게 보통 일반적인데요. 여기 그런 것도 그냥 그냥 넘어가는 약간 이런 과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자기소개서 아까 말씀 후속 질문은 별로 없고요. 약간 그냥 보시기는 합니다. 당연히 질문 없더라도 보시니까 성의 있게 작성하라 말씀을 드렸고요. 주로 이제 경력사항이 혹시 있을 경우에 뭐 좀 필요하다면 그냥 물으시는 정도. 예, 그 정도로 좀 제안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건 이제 지난해 얘기고요. 뭐 일반적인 얘기는 뭐 거의 동일할 것입니다. 질문도 그냥 5개 딱 질문하겠다고 예고했고요. 예, 똑같습니다. 뭐 이렇게 되게 좀 비슷하게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질문지 자체를 구성을 보면 어디에 몰리지 않고요. 뭐 그 정도입니다. 예전에는 2019년 이전에는 간단한 행정 용어 퀴즈 질문 그 행정 뭐 신뢰보호의 원칙이 뭐냐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이렇게 약간 퀴즈형으로 묻는 걸 이제 일행에서 이제 묻는 경우들이 좀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수님이 오셔서 그런 건데 이번에 뭐 교수님이 오실 수도 물론 있는데 질문지를 정해줘 버렸기 때문에 뭐 그런 질문 자체를 그냥 하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다음에 또 기술직렬 분들은 이제 전공 퀴즈 질문이라는 게 좀 있죠. 뭐 토목 같은 경우는 뭐 콘크리트의 종류 뭐 이런 것들 뭐 기계 베르누이의 정리가 뭐냐 뭐 이런 요과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 간호직 같은 경우는 감염병의 종류, 뭐 보건지소와 보건소의 차이, 뭐 이런 식의 어떤 뭐 여러분들이 수험 시간에 공부하셨던 것들은 그냥 간단한 퀴즈 질문이기는 한데 좀 있는 편이었어요. 예전에 기술직 같은 경우에는 근데 뭐 특별하게 어렵다 이게 아니라 약간 좀 그냥 약간 예 근데 이제 잘 아시는 것들이라도 갑자기 턱 이게 질문을 하면 턱 막히는 게 좀 있어요. 뭐 그런 건 있는데 그 자체도 뭐 큰 건 아닌데 뭐 한두 개 정도 포함될 수도 있고요. 지난해도 일부 또 그런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뭐 없지는 않았는데 예, 뭐 그거는 사실은 뭐 그 맞추고 안 맞추고 하나 맞추면 뭐 2개 틀리면 2개 못 맞추면 미흡받고 뭐 하나 못 맞추면 보통이고 다 맞추면 우수고 뭐 그런 거 아니거든요, 전혀. 그러니까 그거는 약간 예, 좀 메인 평가 항목은 아니니까 뭐 좀 모르지 않는다 정도 방어적으로 그냥 좀 버벅거리시더라도 뭐 모를 리는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대략 뭐라도 좀 비슷하게라도 얘기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한 부담도 조금 예, 크게 생각하실 건 없겠다 정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역 현황 관련된 질문 없지는 않고요. 지역의 시장, 울산의 시정이나 뭐 지역의 뭐 이슈 뭐 이런 것들을 없지는 않은데 그 그냥 아까 말씀드린 일반적인 질문 이런 같은 경우 지난해 질문지 자체에 울산에 관련된 질문 자체가 없기도 했습니다. 지난해의 경우에는 뭐 그래서 있기는 한데 되게 이제 관심사항 뭐 희망 업무 이런 거 묻는 거는 질문이 있건 없건 준비는 기본적으로 하셔야 되고요. 당연하게 이제 어떤 업무에 관련돼서 뭐 울산시에서는 뭐 하는지 아냐 정도의 질문은 뭐 당연하게 준비를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긴 합니다. 뭐 참고로 지난해 이따 보겠습니다만 일행 같은 경우는 그런 질문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일행만 그렇긴 했는데요. 지난해는 너무 좀 약간 많이 약식으로 봐서 글쎄 오늘은 원래는 잘 모르겠네 그 부분까지는 뭐 이렇게 좀 오픈된 질문, 그러니까 뭐가 찝어갖고 묻는 거는 뭐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뭐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그래서 뭔가 이렇게 공부하고 외우시는 것보다는 희망 업무, 관심 업무 위주로 예, 그 정도로 해서 이제 약간 관련된 사업 정도를 좀 간단하게나마 모르지 않는다. 뭐 그 정도만 정리를 물론 하시면 좋겠습니다. 뭐 울산 뭐 현안이라는 게 별로 없죠. 재작년인가요? 그 예, 태화강이 그 국가 정원으로 지정이 됐었죠. 그래서 관련돼서 뭐 행사도 있었고 또 국가 정원이라는 게 두 번째니까요. 되게 큰 일입니다. 그 자체가 의미 있는 일이기는 한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거기 이제 태화강 뭐 어떻게 하면 좋겠냐 뭐 정원 되는데 발전 방안 이걸 어떻게 좀 잘
좀 만들어 나갈 것이냐 뭐 이런 류의 질문들이 있었는데 근데 그 정도가 현안이었는데요. 뭐 지금은 딱히 뭐 울산의 현안이라는 거는 뭐 인구 감소 뭐 이렇게인데 인구 감소 문제 계속적으로 빠져나가고 있죠. 뭐 잘 아시다시피 그쪽에 이제 산업 기반이 점점 조금 이게 좀 하향세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뭐 농담 삼아 울산에 가면 개도 10,000원짜리 물고 다닌다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포항과 울산이. 근데 지금은 그 정도 급은 좀 아닌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미래를 좀 준비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뭐 신재생 에너지 뭐 블라블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좀 하고들이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뭐 그 정도 사이즈가 그나마 현안이라면 현안. 산업 기반이 좀 쇠락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인구들이 뭐 예전에 이제 공장과 여기 뭐 산단지 어마어마하게 우리나라 대표적인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전국에서 일자리를 올렸던 때가 있었죠. 그래서 뭐 되게 좋았을 때가 있는데 지금 이제 고기가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인구 유출이 좀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요. 뭐 그거는 제가 사장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뭐 그 정도가 현안입니다. 인구, 뭐 산업, 뭐 발전 방안, 뭐 요런 과 그 정도 외에는 뭐 특별한 건 없어서 그냥 그 정도 선에서 말씀하시면 되는 게 아닌가 정도 생각이 좀 들어요. 그다음에 아까 조별 질문 편지는 원래도 뭐 적었어요. 원래 질문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해니까 딱 5개만 딱 주고 그냥 그것만 물으라고 한 거였고 예전에는 5개는 아니고 예를 들면 한 15개 뭐 이 정도 정도의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합하다 보고 약간 꼬리 질문 있다 보면 전체적으로는 조금 좀 다양하게 질문이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뭐 지난해는 그렇지 않았다. 정도만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뭐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질문일 텐데요. 제가 이제 몇 가지만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건 정규 강의여서 약식으로 좀 먼저 오픈 특강으로 하는 거라서 그냥 간단하게 그냥 설명만 드리고요. 이따가 이어지는 정규 강의에서는 제대로 뭐 분석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 지난해의 경우인데요. 이거 이제 7급 분도 한 분 계셔서 먼저 그냥 넣었습니다. 이거 7급 분 거는 지금 요거는 좀 보실 건 아니고요. 그다음에 이제 9급 분 거 이제 일반 행정직인데요. 요겁니다. 잘 보시면 첫 번째 질문 관공서 방문 경험 불편했던 점 개선점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 김영란법 아는 대로 얘기해봐라. 세 번째 질문 첨단 기술 산업 사회에서 인문학적 소양이 요구되는 이유가 뭐냐. 그다음에 네 번째 질문 같이 일하기 싫은 상사가 있다면 뭐냐? 어떤 상사냐? 물론 이제 가끔 하면 뭐 그런 상사를 실제로 약간 현직에서 만나면 어떡할래? 라는 꼴 질문이 또 있기도 했습니다. 그다음에 청년들의 이직률이 높은 이유. 여기는 간단하게 설명을 아까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뭐 요즘 젊은이들은 뭐 좀 끈기도 없고 뭐 이렇게 얘기하신 분도 계셨고요. 뭐 이러다 보니까 뭐 조직이 오래 한 회사에 들어가면 오래 일하지만 못하고 왔다 갔다 하고 이직률도 심하고 뭐 이런 배경 설명이 좀 밑자락에 좀 깔고요. 뭐 그 이유가 뭐냐? 이런 류의 질문들입니다. 좀 면접 질문들은 흔치 않은 질문이기는 해요. 이렇게 5개 하고 끝났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그 다음 제가 뭐 그래도 증거를 남겨야 돼서 똑같은 건데 뭐 반복할 필요는 없는데 그냥 남겼습니다. 보시면 똑같죠? 워딩은 조금 다르지만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8조로 구성되어 이렇게 말풍선은 그 면접을 보시고 나면 제가 뭐 수강생도 많고 또 많이 알려주시다 보니까 이제 카톡으로 끝나고 나서 뭐 이랬어요 해가지고 알려주시는 내용들이거든요. 그 내용들을 면접 분위기를 좀 아실 수 있는 거는 제가 그냥 그대로 긁어서 복사 붙여넣기를 했습니다. 약간 뭐 맞춤법만 좀 보고요. 간단하게 8조로 한 조당 7명씩 구성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지난해의 경우에는 8조씩 한 조당 7명 8명이 한꺼번에 들어간다는 뜻이죠. 뭐 다른 조라도 같은 신문이 비슷하게 시작해서 끝이 납니다. 면접관은 두 분이셨고 굉장히 편안한 분위기였습니다. 하고 싶은 말은 얼마든지 하세요 라든지 제 이야기에 호응도 잘 해주시고 딱 5문제 물으시고 깔끔하게 끝이 났습니다. 시간은 한 7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증언이 있습니다. 바로 자 뭐 그 정도입니다. 뭐 그럼 그 다음 분도 보시면 불편했던 점 김영란법 뭐 인문학적 소양 여기서는 이제 워딩이 조금 느낌이 다른데요. 힘든 일을 기피하는 이유. 그러니까 힘든 일을 기피하니까 이직률이 높다. 그래서 기억하시는 게 요토막을 기억하시는 분과 요토막을 기억하시는 분이 좀 다를 뿐 같은 질문입니다. 그다음에 같이 일하기 싫은 상사 유형 뭐 너가 만나면 이제 어떻게 할래? 뭐 요 정도의 질문 똑같은 질문이었습니다. 일행의 경우는 그랬고요. 뭐 다른 예를 들자면 뭐 사회복지다 그러면 요 정도 질문이 다르죠 당연하게. 그래서 직렬별로 질문들이 좀 달랐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사실은 제가 개인적으로 보면 일행 질문이 좀 좀 평균적인 질문들은 좀 아까 뭐라 그래야 될까요? 원래 기본적으로 이렇게 물어야 되는 게 좀 있는데 뭐 그런 게 너무 안 물어서
준비하신 분들이 약간 좀 이게 왜 이런 걸 안 묻지? 약간 이런 느낌이 좀 들을 정도로 예, 조금 특이했다면 또 지난해는 좀 특이했다. 그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뭐 이 정도니까 특별하게 뭐 일사복 측은 뭐 그렇고요. 예를 들자면 뭐 지방세 이게 설명을 위해서 제가 표시를 한 거였는데 뭐 예를 들면 지방세는 뭐 장점도 묻고요. 뭐 일반적인 직렬 지문들 뭐 근데 고액 체납자 지문도 했었습니다. 뭐 안 한 건 아니고요. 뭐 지원 동기 같은 것도 딴 데다 묻고요. 뭐 경험도 묻고 다 했어요. 근데 총합으로 보면 다 있는데 그 중에서 그냥 몇 개만 뽑아서 하다 보니까 그 특정 직렬은 그냥 그것만 물은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서 그렇긴 한데 뭐 나중에 정경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뭐 자기 직렬값만 보시면 당연히 안 되고요. 그 총합, 예, 전체 총합으로 놓고 보시면 뭐 놓고 보면 다 기본적으로 뭐 기본적으로 물어야 되는 기본적인 질문들, 지방직에서 흔히들 묻는 표준적인 질문들은 다 있기는 해요. 사실은 다 있기는 한데 아까 말씀드렸죠. 어떤 직렬은 요것만 뽑고 하다 보니까 예, 뭐 좀 그런 것 같아요. 제 짐작엔 인사과 분들이 시간도 지난해 코로나 때문에 방역도 있고 또 밀접 접촉 문제도 있기 때문에 좀 방역을 더 신경 써야 되는 상황이라 총량이 있는데 그 중에서 그냥 이렇게 뽑고 해서 그냥 직렬별로 질문지를 따로따로 그냥 만들었던 게 아닌가 정도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총합을 보면 희한하게 다 있어요. 그래서 좀 대충 아마 인사과가 그렇게 문제지를 만들었나 보다 정도의 추정을 할 수 있었습니다. 뭐 그 정도 말씀을 드리겠고요. 근데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는 건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기소개 같은 건 기본적으로 시키고 시작합니다. 연간하면 지방직에서 자기소개 1분부터 하고 뭐 그다음에 뭐 장점 뭐냐, 뭐 지원 동기, 그다음에 뭐 지원 동기는 이제 공무원 지원 동기, 뭐 어떤 특정 직렬의 지원 동기 혹은 뭐 다른 지역이 아닌 울산의 지원 동기 뭐 스펙트럼 여러 개가 있습니다. 또 뭐 그런 거에다가 뭐 희망 업무 하고 싶은 업무 이런 거 좀 기본적으로 묻거든요. 이게 기본 질문들인데 없잖아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자기소개부터 준비를 하고 들어가셨는데 자기소개 안 시키고 그냥 시간이 아마 없었던 것 같아요. 시간을 좀 타이트하게 좀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랬던 걸로 보이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심지어 마지막 말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들어가서 바로 질문 받고 얘기하다 보니까 좀 약간 그 부분에 좀 당황을 했던 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시간 때문에 다른 직렬도 뭐 자기소개 같은 건 시키진 않았는데 그러면 뭐 예컨대 울산은 자기소개를 원래 안 시키느냐 그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건 원래도 안 시킬 거냐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작년을 기준으로만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냥 표준적인 질문은 그냥 일단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표준적인 질문 준비하시고 뭐 경험들도 경험 하나도 지금 안 물었죠. 이 상황에서 보면 뭐 봉사한 경험, 뭐 갈등 경험 흔하게 묻는 그런 것도 없어요. 근데 없었느냐? 아니에요. 다른 직렬이 있어요. 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 다른 직렬이 다 하나씩 흩어져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이따 본강의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합집합을 기준으로 준비를 하셔야지 요것만 이렇게 지난해만 기준으로 하시면 그러니까 큰 그림을 보시고 준비를 하시는 게 좀 안전적이지 너무 이렇게 지난해 사례만 가지고 일반화를 시키지 마셔라. 뭐 그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런 말씀까지 좀 구체적으로 좀 드렸습니다. 뭐 예. 이렇게 질문하는 게 울산밖에 없었기 때문에 저도 조금 다른 직렬의 그 설명할 때 자기소개는 이렇게 하시고 뭐 장점은 이렇고 이런 설명을 먼저 드려야 되는데 가장 그래도 좀 표준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일행이 좀 가장 표준적이지 않은 질문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질문만 모았기 때문에 뭐 아무튼 예 그렇습니다. 뭐 제가 뭐 예 변명할 일은 아니기는 한데 약간 너무 지난 헷갈을 일반화하지는 말자. 정도로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여기가 이제 7급인데요. 7급을 보면 되게 이 정도가 표준적인 거예요. 이게 자기소개서 하나 묻고요. 물론 네, 단점 묻고요. 장단점. 그다음에 뭐 공무원 공직관 질문, 공무원 단점, 뭐 넌 어떡할래? 뭐 이런 거. 다음에 울산 관련돼서 그린 뉴딜 정책 관련돼서 시장 쪽에 메인 시장이니까 그거 하나 묻고. 다음에 현안이죠. 예, 울산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데 어떻게 좀 늘릴 수 있냐 이렇게 현안 질문 들어왔고 그다음에 자기소개서 보고 여기도 물론 있습니다만 자기소개서 보고 예, 뭐 울산에서 유명한 거 뭐 있는지 그 지역에 대한 이해 정도의 질문으로 보이는데요. 조선도 오타, 울산 유명한 전투 뭐 이 정도 그냥 묻는 거는 그냥 뭐 이것도 간단한 질문 되게 약식으로 묻는 거기는 해요. 예년에 비해서 하지만 요 정도로 구성이 되는 게 그래도 좀 표준적인데 비교해 보시면 조금 예, 뭐 그러니까 개인에 관련된 질문은 요거 하나밖에 없는 약간 그런 좀 특이한 질문이었다 정도만 확인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정도 하고요. 일단 오리엔테이션이기 때문에 강의 설명을 좀 간단하게 드리면 예, 큰 걱정하실 건 없겠다. 그냥 예, 그냥 기출 보시고 기출에서 그냥 예, 좀 중요한 부분들 뭐 그 늘 그냥 물었던 예, 질문들은 울산은 표준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거 사이즈에 맞춰서 준비하자 정도의 느낌으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강의 기억서는 QR코드 있고요. 앞에 교재 다 실려 있습니다. 다음에 오픈 자료도 제가 따로 그 단톡방에 제가 넣어놨는데요. 요 관련된 내용은 단톡방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동일하게. 그래서 자료를 뭐 교재에 발췌한 거니까요. 그대로 단톡방에 들어있는 오픈 자료, 울산 오픈 자료를 보셔도 좋겠습니다. 아무튼 등업 신청서를 꼭 수강생분들은 제출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등업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제 이제 그 카페에 수강회원으로 등업을 하실 수 있고요. 수강회원으로 등업을 하시면 여기 이제 울산 각 지역별로 따로 이렇게 뭐 교재랑 뭐 이렇게 기출이랑 따로 이렇게 지역별로 다 모아놨는데 울산 게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카페 등업 신청서를 제출하셔서 수강회원으로 되시면 아까 QR코드 찍고 들어가시면 이제 양식지가 나올 텐데요. 구글 그 문서 양식지입니다. 구글 폼이 나올 텐데 간단하게 입력해 주시고 확인되시면 이제 바로 등업이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교재가 웹 버전입니다. 그래서 링크 타고 가시면 아까 보셨던 그 밑줄 치고 한 그거 있죠. 요게 바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교재 받기 전에 또 뭐 급하신 분들도 많고 그래서 웹으로 좀 보실 수 있게 되어져 있으니까 요거 가지고 그냥 수강하셔도 뭐 큰 문제는 없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프린터나 다운은 되진 않습니다. 저작권 파일이라서. 그래서 임시로 뭐 보실 때나 간혹 이제 스터디원들 따르고 만날 때 교재 들고 가지 않아도 그냥 이거 보시고 교재 내용 확인하시는데 또 간편해서 제가 늘 뭐 여러 가지 좀 학원에서는 좀 난감하게 생각은 하시긴 합니다만 늘 뭐 이렇게 제공을 같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기출과 후기 덕에서 보실 수 있어요. 기출 세트와 후기. 그리고 여기 링크 타고 가시면 기출 질문들 아까 보셨던 건 일부인데요. 사실 울산은 뭐 일부라고 말하기 좀 그런 것이 뭐 똑같아 지난해는 똑같아서 조금 그런데요. 여기 보시면 연도별로 예, 연도별로 이렇게 그 이제까지 기출들이 다 모아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재에 다 실으면 양만 많아지고 그래서 교재는 지난해 전체 후기들 중에 일부만 실었어요. 일부만. 뭐다 실을 필요는 없어서 대표적인 것. 근데 이제 그 전에 뭐 2019년도에는 어떤 거 나왔는지 뭐 이렇게 해서 이제 터치해서 들어가시면 해당되는 뭐 예전에 작년 보시면 그러니까 2019년도이죠. 그러면 요 정도 물었어요. 지원 동기 등등등 이렇게 물은 걸 보면 느낌이 좀 되게 다르죠. 어쩌고 저쩌고 뭐 자기 PR 등등등. 요게 이제 표준값인데 지난해만 특이했다는 말씀이죠. 이런 뜻입니다. 뭐 이렇게 좀 같이 보셔서 이따 정규 강의 때 안내드리겠습니다만 수강생 분들은 작년 거 몇 개 가지고 얘기하지 마시고요. 제가 뭐 정리해드리겠습니다만 지난해 또 지지난해 정도 거는 쭉 보시면 뭐 질문 자체가 특이하진 않은데 전적인 총합 정도는 간단하게 확인하실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여기 아까 보시면 후기도 있어요. 후기가 울산 분들은 원래 응시생도 좀 많지 않으시고요. 또 응시생 분들도 적으시고 다른 지역에 비해서 다음에 또뭐 후기 남겨주신 분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기 때문에 아주 많은 양은 아닌데 그래도 보시면 또 뭐 어느 정도는 그래도 전체적인 사이즈를 좀 아실 수 있는 정도의 후기는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제가 2장에 교재 2장에 이 중에서 일부를 또 발췌를 해서 설명을 위해서 좀 몇 개를 골라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풀 버전 후기는 여기서 보시면 좋겠다. 뭐 그 정도가 필요해서 제 카페 등업을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 정도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오픈 특강은 지금 하는 유튜브에 올라가는데요. 제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요즘 여러 번 하니까 입이 좀 붓네요. 제 채널은 그런 거 하지 마시고요. 울산 이제 들어가셔서 울산 유튜브가 있습니다. 당연하게 들어가셔서 거기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좀 해주시면 여러분이 해주시지 뭐 누가 해주시겠습니까? 그죠? 가시면 또 보실 것들이 좀 있을 거예요. 또 중요한 것들은 홍보들을 요즘 유튜브에서 많이 하니까요. 울산 유튜브는 꼭 구독하셔서 몇 개 정도 특히 이제 자기 그 뭐 관심 있는 분야이거나 뭐 그런 게 있거나 또 이렇게 보다 보면 중요한 건 다 거기 올라가져 있습니다. 중요한 시장들은 홍보도 해야 되고 뭐 그렇죠. 잘 아시다시피 내년에 여러분들의 짱이 되실 분, 짱님이 지금 현재 짱님이 이제 재계약을 앞두고 계시죠. 뭐 일을 잘하셨는지 못하셨는지는 뭐 제가 알 바는 아니고요. 여하튼간에 내년 재계약을 앞두고 또 뭐 좀 뭐 성과가 있거나 좀 자랑할 얘기들은 또 엄청 자랑하지 않았겠습니까? 요즘은 또 유튜브로 모든 것들을 많이 해결하는 시대이기도 하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주요하게 자랑할 성과들이거나 뭐 현안까지는 모르겠지만 뭐 발전 방안 유예 그런 것들은 아마 많이들 여러 가지 올라가져 있을 겁니다. 뭐 여러 가지 홍보 영상도 당연히 있고요. 그래서 그쪽 지역 유튜브를 조금 더 오며 가며 그냥 몇 개 정도 보시면서 좀 내가 열심히 봤다. 티를 내시는 뭐 그런 그것도 성의죠 일종의 성의의 표시로서 그렇게 하시는 것도 좋겠다 정도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단톡방이 있습니다. 뭐 단톡방은
웬만하면 들어와 계시면요. 단톡방에 이제 빛을 발하는 거는 평시에는 빛을 발하지 않고요. 그냥 여러분들 궁금하신 거 그냥 물어보시고, 뭐 저도 뭐 질문이 있으면 이제 들어가서 좀 보는데, 뭐 전국 지역이 지금 15개, 서울까지 좀 16개에다가 지방교행 15개, 16개 하면 32개가 한꺼번에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라, 예, 어제 뭐 한 군데는 이미 최종 발표를 한 데가 있습니다만,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든 방을 다 일일이 뭐 리얼타임으로 제가 답변은 당연히 못 드리고요. 뭐 남겨주시면 간혹 가다가 제가 질문 드릴 거, 답변 드릴 거 있으면 드리고, 또 그쪽에서 좀 챙겨보셔야 될 기사나 뉴스 같은 게 좀 나오면, 예, 그러면 제가 이제 뭐 단톡방에다가 링크 같은 것도 넣어드리고 그렇게 합니다. 뭐 그거는 그냥 소소한 것이고요. 또 여러분들끼리 뭐 제가 만들었지만 여러분들 방이니까요. 여러분들끼리 뭐 정보 나누고 뭐 궁금한 것들 좀 물어보시고 이렇게 해서 좀 불안하지 않게, 특히 이제 뭐 공시생분들은 이제 공부를 혼자 이제 고립적으로 하다 보니까 뭐 그런 불안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나 혼자 약간 뭘 모르면 어떡할까? 일종의 낙동강 오리알이라는 구식 표현이 있습니다만, 혼자 좀 떨어져 가지고 좀 뭔가 이제 불이익을 받는 게 아닐까라는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뭐 그런 건 없기는 한데, 일단 여기 들어와 계시면 뭐 하여간 항상 가장 최신의 가장 정확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고요. 제 자료나 이런 것도 단톡방 들어가시면 단톡방에 이제 공지가 있죠. 그 게시글을 넣을 수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거기 뭐 링크로 해가지고 기존 자료들은 다 넣어져 있으니까, 거기 만약 들어오시면 거기에 예, 공지글 게시판 보시고, 거기에서 뭐 필요한 자료들 아까 오픈 자료까지 포함돼서 들어가 있으니까 좀 같이 봐주시면 그렇게 좋겠습니다. 예, 그 정도로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그리고 강의 그 교재 내용은 뭐 수강생분들한테도 오리엔테이션 겸 말씀드리는데, 지금 드리는 게 이제 오리엔테이션 정도의 오픈 특강이고요. 일단 첫 번째 기출 팩트 아까 보셨지만 이제 어떤 기출들을 물었고 어떤 것들을 이제 우선순위로 준비하셔야 되는지를 소개를 드릴 예정입니다. 여기 사실 가장 중요하죠. 그 면접에서는 뭘 물어봤는지를 알아야지 내가 뭘 준비를 할지를 알지 않겠습니까? 모든 시험의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일부 면접 학원에서는 뭐 공무원의 정신 자세 뭐 이런 거 있죠. 공직 가치 뭐 그런 게 내재화해야 된다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거 잘 모르겠고요. 저는 그냥 시험이라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면접도 제 3차 시험인데 그게 면접인 것이죠. 모든 시험은 시험에 맞춰서 준비하는 게 최고이지, 국사를 공부하면서 뭐 국사 과목을 여러분 수험생활 국사 공부하면서 뭐 한국에 대한 애국심과 한민족에 대한 자긍심을 키우면 국사 점수로 20점 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공부는 공부일 뿐입니다. 그죠? 예. 뭐 저는 철저하게 그런 입장이라서 그냥 정보 위주로만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요 파트라고 생각이 들어서 가장 중시하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게 이제 뼈라면 기출지문 세트, 아까 이렇게 묶어놓은 걸 제가 세트라는 이름을 붙이는데요. 뭐 그런 말도 제가 다 만든 말인데, 뭐 그렇게 보시는 게 전체적인 흐름과 맥락을 아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비교가 되잖아요. 질문을 무슨 울산 관련된 질문들만 따로 모으고 이렇게 분해를 해버리면 총 그 큰 그림이 안 보이고 비교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되게 적절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좀 힘들지만, 그렇게 세트로 이렇게 하고 여러분들 그렇게 알려주시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게 뼈라면 이제 후기는 이제 살이 되겠죠. 실제로 그럼 그런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3배 합격생들은 어느 정도 질문 답변 사이즈를 했는가? 예, 물론 이제 그 답변을 뭐 보고 외우거나 베낄 수 있는 건 아니긴 합니다만, 되게 그래도 전체적으로 이 정도 느낌이면 괜찮구나, 되게 이 정도 사이즈로 답변을 했구나, 또 답변의 분량은 이 정도 됐구나, 답변의 수준과 내용 뭐 이런 것도 보실 수 있겠고요. 또 같은 질문에 대해서 뭐 1번 응시생, 2번 응시생이 어떤 식으로 조금 다르게 얘기를 했는지 비교해 보고, 그러다 보면 아 나도 한 요 정도 얘기하면 되겠다는 어떤 기준선이 만들어집니다. 기준선. 그 어떤 레퍼런스라고 하죠. 영어로 레퍼런스가 있고 없고의 차이는 스타팅 포인트를 결정하는 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 거 없으면 그냥 맨 땅에 제로에 살려면 힘들잖아요. 뭐 그렇게 뭐 예, 그렇게 힘들게 해야지 면접을 잘 보는 것도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입장이라서, 예, 그래서 예, 요 후기를 보면서 좀 분석을 좀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두 개 보시면 이제 예, 대충 이제 뭐 면접 시작할 때는 되게 스타팅 포인트를 조금 예, 좋은 포인트에서 예, 뭐 밑바닥부터가 아닌 예, 중간 정도 이상부터는 바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가장 중시하는 챕터이고요. 세 번째는 이제 준비 과제라고 해서 이제 약간 정리 페이지입니다. 예, 정리 페이지라서 뭐 우선순위 질문별로 우선순위를 좀 잡아드리고, 요거부터 이렇게 좀 준비하시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카페에다가 그러니까 제가 좀 간단하게 먼저 정리할 수 있는 노트 양식을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그거 좀 설명드리면서 이용법 같이 해서 지금 빨리빨리 준비하시는 게 좋지만, 이론 강의 많이 들었다고 면접 잘 보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빨리 좀 준비하실 수 있게 가이드를 드리는 그런 예, 실무적인 챕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습법까지 포함돼서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울산시장인데, 울산시장은 글쎄요. 그 울산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이것저것 많이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게 아까 기출을 보시면서 확인이 됐잖아요. 그래서 막연하게 무슨 현안 자료 뭐 이런 것들은 의미가 없어요. 전혀. 뭐 일부 학원 같은 데서 그런 거 준다고 이렇게 호객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잘 보시면 그러니까 어떤 걸 물었는지 모르면 뭔가 그런 걸 공부해야 될 것 같은 막연한 부분이 좀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런 건 의미 없다는 건 아시게 될 테고 다만 본인이 찾고자 하는 정보 예를 들자면 내가 사복직인데 울산에서 관련돼서 어떠한 복지 현안을 하고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이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런 거 어떻게 좀 효과적으로 빨리 찾느냐가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아까 공통적인 거가 있었죠. 뭐 인구 감소 문제이거나 지역 경제 활성화, 예, 그런 거 관련돼서 어떤 거를 준비해야 되는 좀 큰 단위죠. 뭐 그런 약간의 공통적인 것 이런 정보들을 아주 빠르고 예, 쉽게 쉽다 그러면 1초 만에 찾을 수 있습니다. 1초 만에 바로 예, 뭐 별거 아닌데요. 효과적인 찾는 방법과 또 효과적으로 잘 엮는 방법들을 좀 정리하는 그거 위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길게 설명드릴 건 없겠고요. 예, 뭐 울산에 관련돼서 뭐 무슨 사업이 있는지 여러분들 뭐 시장님 출마하시는 거 아닌데 뭐 그런 것까지 하실 거 전혀 없고 면접 때 필요한 여러분들이 예, 필요한 정보를 빨리 찾는 법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적성 공직권은 교재에 보시면 나와 있는 거 좀 전국 공통으로 했습니다. 뭐 장점, 단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지원 동기 이런 게 인적성에 들어가 있고요. 희망 업무까지 공직권 같은 경우에는 뭐 예, 공무원의 의무, 공직 가치 뭐 울산에서 물었던 중요하게 생각하는 공직 가치 뭐 그런 과 또 약간 상황형 질문 상사가 부당 지시하면 어떡할래? 뭐 민원이 와서 뗐으면 어떡할래? 뭐 그런 류의 좀 뭐 좀 뻔히 묻는 상황형 질문들 그거에 대해서 뭐 간략하게 좀 짧고 굵게 뭐 길게 얘기 안 하고요. 아주 컴팩트하게 딱 강의를 들었으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약간 사전처럼 이용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다 들으실 필요는 없겠고요. 본인 교재만 보시고 그냥 대충 이렇구나 정도 아시고 후기 보시고 파악이 되시다가 본인이 아 이거는 좀 모르다. 뒤에 보시면 요 챕터 뒤에는 다 사례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례들. 근데 이제 강의를 꼭 들으실 필요는 없는데 일단은 본인이 준비하다가 막히시면 인적성 챕터 뒤에 공직권 챕터 뒤에 합격생들 뭐 울산만 아니고요. 전국 단위에서 그래도 좀 표준적인 답변들을 교재에다 실어놨어요. 그러니까 보시면 아 대략 이 정도 사이즈로 답변했던구나 그 레퍼런스가 거기서 잡히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좀 약간 깝깝하다 내지는 이제 잘 모르겠다 왜 이런지 혹은 뭐 좀 뭐 약간 난 장점이 1도 없는데 이거 어떡하지 뭐 이런 분들 좀 깝깝하시면 이제 해당되는 강의 해당되는 파트만 골라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다 들으시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골라서 저는 아까 교재를 이렇게 띄워놓고 하기 때문에 교재 화면 보시면 그 찾기가 쉬워요. 이렇게 띡띡띡 예, 클릭 하다가 이제 그 부분 있으면 그 부분만 듣고 아 나도 이러면 되겠다. 좀 설명을 좀 구체적으로 드렸으니까 시간은 좀 되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확인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결론은 아까 여기 있는 거 필요한 것만 교재에 특히 교재 본문과 그 뒤에 실려 있는 각각 대표적인 질문의 사례들만 일단 좀 보면서 좀 먼저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깝깝하면 해당되는 부분의 영상만 보자. 그러면 효과적으로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여기 뭐 특히 이제 여기 직렬별 기술질문 아카이브가 제가 브로그로 넣었는데요. 이거는 아까 말씀 소위 전공 직렬 질문이라고 말씀드리는 거 있죠. 그거를 이제 울산은 뭐 몇 개 안 되는데 전국 단위에서 지난해와 지지난해 전국 지방직에서 물었던 거 다 모았습니다. 되게 이제 기술직들도 전공 퀴즈 질문이라고 말하는 것들이 되게 비슷한 거 물어요. 그래서 뭐 100%라는 아니겠지만 그 기출 위주로만 좀 장악을 하시면 뭐 글쎄요 한 뭐 제 생각엔 보수적으로 한 70% 내지 안 돼도 한 80% 이상은 커버가 되니까 일단 방어적으로 그냥 이 정도만 정리하고 그냥 찾아보고 가자. 뭐 그 정도로 정리하시기엔 딱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뭐 다른 것들은 행정학 같은 건 묻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행정학 예, 교수님들이 오셔가지고 이제 많이 퀴즈 양질문 많이 하다 보니까 따로 이제 행정학 교재를 좀 발췌해서 좀 요약식으로 해서 좀 간단하게 정리하고 한번 리마인드하는 용도로 만든 그런 자료입니다. 그렇고요. 그다음에 사복직과 그다음에 이번에 코로나 직렬이라고 보통 말하는 간호보건 뭐 의료기술직 분들은 따로 강의를 이거 외에 전국 강의로 따로 드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꼭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사복직과 예, 그다음에 아까 코로나 직렬 간호보건 의료기술직 분들은 뭐 정책과 관련돼서 요즘 코로나 관련돼서 좀 중요한 여러 가지 이슈들을 따로 정리해 드렸으니까 그거는 그냥 추가적으로 보시고 뭐 일행분들이나 다른 직렬은 보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예, 그것만 추가 정리로 들어가 있다. 정도로만 좀 안내를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에서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떻게 강의가 되고 우선순위까지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1, 2장 좀 확실하게 좀 보시고 나머지 요거까지는 그냥 한 뭐 서너 시간 정도밖에 제가 소요를 안 할 거예요. 빨리 좀 뭐 길게 말씀드릴 거 뭐 강의 길었다고 뭐 좋을 거 없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서 나머지는 필요에 의해서 골라서 좀 듣자. 그 정도로 좀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뭐 전체적으로 울산 면접 분위기, 기출 질문, 또 뭐 질문의 약간의 패턴, 또 지난해 좀 여러 가지 코로나 버전의 그런 것들이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공고문에 아마 같이 나올 텐데요. 코로나 얘기입니다. 일단 결론적으로 좀 방역에 좀 유의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최근에 좀 코로나가 많이 좀 확산이 되고 있죠. 그래서 뭐 1000명 넘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간에 잘못 알려진 사실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부 학원가에서는 뭐 코로나 걸려도 이번에 그냥 면접 다 보게 해준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좀 사실이 아닙니다. 그게 그렇게 좀 단순하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정확히는 코로나 확진자 혹은 밀접 접촉자로서의 자가격리자 경우에도 웬만하면 근데 울산시 지자체에서는 면접을 보게 해주려고 노력한다 정도까지가 아마 팩트인 것 같고요. 노력하는데 안 될 수도 있다. 저는 안 될 가능성도 꽤 있다고 보는데요. 왜냐 그러면 공고문에 그렇게 나올 겁니다. 뭐 이거는 이제 그 중앙 방역 지침이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이 뭐 지자체별로 이렇게 임의로 하는 건 아니에요.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데요. 그 면접 기간 전에 직전에 밀접 접촉이 돼서 2주 정도 얘기하죠. 코로나가 걸렸지만 증상이 나타나지 않은 잠재가 되어 있는 경우 그러니까 전파는 시키는데 본인이 자각이 안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코로나가 좀 되게 좀 얄미운 애들인 것이 이게 그게 되게 심한 거예요. 그래서 전파력이 되게 좋은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자가격리를 해야 되죠. 뭐 생활 시설에다가 들어가는 경우도 입사하는 경우도 물론 조금 있습니다만 되게 이제 집에서 자가격리를 하게 됩니다. 참고로 그 자가격리하는 분들 집 밖에 못 나오도록 맨날 전화하고 뭐 필요한 거 갖다 주고 하는 게 바로 몇 달 뒤에 여러분들이 직렬과 상관없이 거의 다 아마 하시게 될 일이 바로 그 메인 일이 그 일이에요. 사실 요즘은. 근데 아무튼 그랬을 경우에 여기 양식지가 있을 겁니다. 면접 공고문에 그 신청서가 있습니다. 내가 확진자 내지 면접차에 자가격리자다. 그래서 면접을 보게 이렇게 신고를 하고요. 본인이 스스로 그 양식지를 작성해서 인사과에 제출하고 전화를 하게 합니다. 그럼 인사과에서 그걸 받고 그다음 면접 때 자가격리자니까 뭐 일단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난해 기준으로 그걸 못 보게 했어요. 뭐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올해는 달라진 건 뭐냐 그러면 받고 그 해당되는 그 대상자를 해당 보건소로 연락을 합니다. 연락을 해서 이 사람 자격인지인데 나중에 면접이 언제다. 이 사람의 면접 날은 그 날짜에 면접장에 올 수 있는지 판단해 주세요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울산시는 같이 면접을 당연히 못 보잖아요. 그래서 별도의 공간을 만들어야 됩니다. 방역을 좀 해야겠죠. 거기는 별도로 만들어 놓고 아마 면접위원들도 어느 정도 뭐 레벨 D라고 해서 다 뒤집어 쓰는 것까지는 당연히 아닐 테고요. 어느 정도 좀 뭐 어떤 데는 이거 마이크 좀 한참 떨어뜨려 놓고 이거 마이크를 가지고 이제 거리를 상당히 이격시켜 놓고 마이크를 쓴다고도 하고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건 가봐야 하는 부분인데 아무튼 별도의 장소를 마련을 하고 그 사람이 와서 거기서 면접을 보는 겁니다. 근데 면접 기간이 뭐 며칠부터 며칠까지인데 그 사람에서 따로 다른 날짜에 면접 보는 게 아니에요. 여기가 함정인데요. 지정된 날짜가 있잖아요. 본인 날짜에. 그 날짜에 거기 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날짜 못 오면 꽝이에요. 그것도 일단은. 그래서 만약에 면접이 3일 동안 보는데 내가 3일 차에 걸려 있어요. 내가 밀접 접촉자 통보를 1일 차에 받았어요.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준비를 못 하기 때문에. 면접 한 전날이나 전전날 약간 지자체마다 다르던데 최소한 그 전날까지 그 신고서가 접수가 돼야 가능한 거예요. 돼야. 그래야지 왜냐 그러면 그 이유는 아마도 받고 또 행정적인 절차 보건소에 연락하고 보건소에서 그 사람을 위해서 따로 여러분들이 면접장에 갈 수 있는지를 판단을 해야 돼요. 그 서류적인 시간과 또 보고 시간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하루 이틀 정도는 미리 그 전에서 끊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 만약에 하루 전 이틀로 그 자가격리가 2주 동안의 면접 기간에 걸쳐 있을 경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아마 확진자는 아마 나오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런 명시적인 얘기는 없겠지만 확진자는 아예 나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 가능성이 높은데 여튼간에 그러면 판단을 누가 하느냐? 그쪽 보건소 의사가 하게 됩니다. 의사가 보고 자가격리자기는 한데 뭐 다른 증상이 없고 그러다 보니 뭐 이 정도면 그냥 걸리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뭐 추정이죠. 뭐 확신은 못하지만 뭐 매일 아마 PCR 검사를 또 돌릴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면 그분을 면접장에 가게 합니다. 근데 알아서 가세요라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쪽에 방역요원이 붙어야 됩니다. 붙어서 이동해서 같이 가야 돼요. 아마 앰뷸런스를 이용할 겁니다.
앰뷸런스를 불러서 그 앰뷸런스면 소방대가 오고 소방 119에서 보통 운영을 하니까 오고 소방 두 분 따라오시죠. 그다음에 방역당국에서 누가 한 명이 책임자가 따라가야 돼요. 붙어가지고 같이 그걸 타고 면접장으로 갑니다. 가서 거기서 면접 보고 바로 끝나면 알아서 가세요 하니까 또 기다렸다가 면접 보고 태우고 다시 집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행정 소요가 생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그 날짜에 그게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오고 싶어도 못 오는 구조가 나오는 겁니다. 또 마찬가지 의사에서 아무래도 그 확신할 수 없다. 그러면 외출이 불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하면 아예 나오지를 못하는 구조가 나옵니다. 따라서 결론, 제가 설명을 되게 뭐 이렇게 상황이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복잡하긴 한데 결론, 그죠? 이렇게 되면 그 제일 좋은 건 뭐겠습니까? 예, 자가 방역을 확실하게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물론 이제 코로나가 내가 걸리고 싶지 않아서 내가 뭐그 부주에서만 걸리는 건 분명히 아니기는 한데 최대한 걸리지 않도록 노력하시고 내가 걸리지 않더라도 밀접 접촉자, 걸린 분하고 어떤 특정 공간에 같이 있었을 경우에 식당을 갔는데 밥을 먹었는데 내 옆에 테이블이 예, 밥을 먹었는데 나중에 확진자 판정이 됐어요. 그분은 이제 역학조사를 해서 뭐 거기 QR코드 찍고 들어갔겠죠. 그 비슷한 시간에 내가 거기 가 있었으면 내가 밀접 접촉자가 되는 거고요. 바로 다음날 되면 자가격리 통보가 올 겁니다. 자가격리 통보가 왔는데 신고를 안 하고 그냥 오잖아요. 그러면 큰일 나는 상황이 됩니다. 형사범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일단은. 그러니까 따라서 결론. 스터디 같은 걸 하실 때 좀 오프라인에서 인간음을 하지 마시고요. 줌이나 화상으로 하십시오. 제발. 예, 그 별거 아닌 걸 가지고 괜히 리스크를 알지는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집안에 혼자 감금되시라 이런 말씀까지 드리진 않겠지만 요즘 분위기가 사뭇 좀 좋지 않습니다. 백신 때문에 마치 다 뭔가 끝난 것 같은 분위기가 좀 있다 보니까 더 그런 느낌이 좀 있는데요. 특히 여러분들은 방역에 협조해 주시는 게 뭐 공무원 후보자로서 기본적인 소양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스터디를 구하실 거면 그뭐 화상 줌 같은 걸 하시면 편해요. 좋아요, 아주. 예. 왔다 갔다 시간도 안 걸리고요. 뭐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그냥 서로 얘기해가지고 단톡방에서 뭐 링크 하나 주고 그냥 바로 들어와서 그냥 같이 얘기할 수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예. 또 어떻게 현직되시면 다 들어가시면 다 뻔히 아실 분들이시기도 하고 뭐 굳이 그렇게 힘들게 하지 마시고 굳이 그렇게 이제 뭔가 리스크를 지고 오프라인에서 특히 이제 스터디룸 같은 데가 되게 밀접되고 좀 고립된 공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가능성이 더 높으니까 제발 예, 자가 방역에 조금 더 특별하게 유의하셔라라는 게 되게 중요한 메시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무조건 면접을 볼 수 있다가 아니라 여러 가지 가능성을 볼 때 면접을 볼 수도 있도록 노력은 하지만 꼭 다 보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더 좀 높다고 봐요. 현실적으로. 따라서 여러분 자가 방역이 최고의 면접 준비다. 라는 말씀 좀 마무리로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일단 울산 오픈 강의 마무리 좀 짓겠고요. 뭐 여러 가지 걱정은 물론 되시겠지만 뭐 예, 조금만 참으시면 예, 여러분들이 그대로 이제 1, 2년 고생하셨던 보람을 곧 찾으시게 될 테니까 너무 이렇게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제 하강 오픈 특강이 여러분께 조금 도움이 좀 되고 그래도 좀 불안을 조금이라도 좀 더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았겠다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일단은 오픈 특강 마무리 짓고요. 예, 이어서 예, 그 해커스 라이브로 들으시는 분들은 이어서 바로 예, 본강의 이어서 바로 시작할 테니까 한 서너 시간만 좀 꼭 참고 쭉 한번 달려서 한 방에 산뜻하게 좀 끝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뭐 인강으로 나머지 올라갈 거니까요. 나중에 인강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뭐 동일하니까요. 한 서너 시간 정도에 딱 붙어가지고요. 한 번에 깔끔하게 끝내시고 바로 예, 뭐 제가 드린 노트 가지고 좀 꺼내서 바로 준비하시고 예, 안정적으로만 하시면 된다 정도 느낌으로 예, 좋은 결과 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픈 특강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